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 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5학년도 서울예대 합격생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을 드릴지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학원은 올해 서울예대 9명의 합격자를 배출을 했고요. 그중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 6분의 학생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서울예대 합격 라인업 시작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질문만 엑기스로 준비했습니다.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촬영, 실기, 이론,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를 모두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촬영, 실기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는지 2명의 학생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소은 학생. 저는 우선 좀 촬영 시기를 할 때 신박함도 있지만 우선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종이컵이나 박스 같은 걸로만 이제 구도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 잡는 법 그런 것도 연습하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기본에 연습을 하다가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고 그레이카드도 열심히 찍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좀 테크닉적인 거나 아니면 좀 재밌는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기본에 충실해서 연습을 좀 주요했고 그 다음에 응용 과정으로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우리 승훈 학생 어떻게 촬영 실기 준비했나요? 일단 저는 컷수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맞춰서 컷수 맞추는 연습을 가장 많이 했고 나머지 기본적인 것들은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제 만드는데 좀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유주제는 몇 가지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4개 정도 준비했는데 막상 시험 때 가니까 한 2개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를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는 2가지밖에 못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포트폴리오 주제 뭐였는지 우리 현수 학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화면에는 보여지고 있으실 텐데 앞에 이상한 글자들이 있죠. 저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촬영을 한 다음에 아스키아트라는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사진을 2차적으로 편집을 하여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제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이 과학과 공학에서 바라본 제가 바라본 이 시선과 어렸을 적 사진가의 꿈을 꾸었던 저의 그 아날로그적인 기억, 그래서 이 공학을 전공한 디지털적인 시선, 아날로그적 경험 그 두 세상의 간극을 표현하는 포트폴리오를 작업해 왔습니다. 네, 좀 심도 깊은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운기 학생. 저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워낙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서울예대에 대한 도전도 하나의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내 자신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과감하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다양한 상자들 안에 빨간 실을 인간관계로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찌그러진 피사체를 자신으로 의인화해서 작업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예지 학생. 저는 반려동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더 이상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무생물과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인물의 연령대가 높아지도록 구성을 해서 그 인물과 계절을 한 공간에 담아서 조금 더 이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진도 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면접 대비는 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론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 학생부터. 이제 저희 학원 분위기가 굉장히 가족 같은데 그래서 단체로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면접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다들 모여서 서로 알려주고 서로 배우고 서로 질문도 해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연습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웃었냐면 그 가족 같은 분위기는 우리 MZ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서 가족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소은 학생.
저는 우선은 기초나 처음에 이제 이론을 배울 때는 우선 선생님 수업을 그냥 제일 열심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초를 쌓고 교과서적인 진도도 많이 빼면은 애들끼리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냥 좀 제가 이론이 되게 약한 편이어가지고 이론 잘하는 친구랑 모의 면접 항상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남 앞에서 말하는 연습이나 그 다음에 지식 같은 거를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네,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좀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우리 예지 학생. 네, 앞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정말 동의를 하고요. 저 역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집 가는 길도 활용을 해서 집 가는 방향이 같은 친구들과 가면서 같이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남은 시간도 활용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학원은 좀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장단점이 있는데 수업 시간 외에도 다 같이 학원에 이렇게 오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거를 공간을 좀 마련해 놓고 그쵸. 그래서 오라고 좀 강요 아닌 강요를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서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가서 본격적으로요. 수시와 정시의 촬영 실기에 대해서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시 전형에 지원했던 학생 중에 2명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지금 문제가 심도를 활용한 공간감이었습니다. 문제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찍었는지 우리 승훈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제를 듣고 일단 공간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이컵이나 종이 상자나 그 접어서 쓸 수 있는 도화지를 사용해서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촬영을 했고 이제 심도도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제 조리개를 최소 개방으로도 하고 최대 개방으로도 해서 조리개 표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주제는 어떻게 했어요? 자유주제가 초능력에 대한 주제였는데 초능력이요? 네, 카메라 렌즈를 그 빨리 돌리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런 기법 등을 사용해서 약간 신기한 사진들을 찍고 초능력에 비유를 해서 찍어봤습니다. 그 촬영 실기 그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이 반응 어땠나요? 초능력 사진을 보고 되게 신기해하셨고 주제 컷은 조금 아쉽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쉽다고 한 말도 들었는데 합격을 했죠. 그렇죠? 이 서울예대는 정말 미로 같은 학교 같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우은기 학생. 저는 인포커싱과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해서 심도를 표현했고요. 마치 하나에 들어가는 길과 같은 공간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주로 길 같은 걸 형상화해서 공간감을 표현했다는 건가요? 네. 반응 어땠어요? 반응은 크게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면접을 보고 나서 여기서 나 확실히 붙은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셨나요? 없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정시로 가서 평면을 활용한 조형의 아름다움, 조형의 미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어떻게 찍었는지 우리 옆에 계신 현수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일단 정시 주제가 평면적 조형 표현이라고 저희가 그때 공지를 받았었어요. 이제 그래서 평면적으로 찍기 위해선 최대한 아웃포커싱, 인포커싱 그 심도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최대한 직부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탑에서 찍었고요. 조형적인 표현이 저는 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면적으로 찍는 건 당연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쇼츠 보면은 저희 피사체가 나와 있는데 노란색 종이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일반 색종이를 찢어가지고 평면을 표현을 하고 그 사이에 노란색 종이컵을 넣어가지고 그 종이컵을 강조하는 듯한 사진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개별 컷은 어떻게 찍죠? 이제 개별 컷은 조리개가 4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교수님들이 심도를 활용해라 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공간감을 넓혀주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자나 이런 길이감이 있는 물체들이 있었어서 그런 걸 활용해서 아웃포커싱 부분 인포커싱을 통해서 공간감을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인 학생. 저도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데요. 그 있는 피사체들의 종이컵이라던가 뭐 종이 색지 그리고
자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평면적으로 찍으려고 저도 위에서 주로 촬영을 했고요.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그 옆면이 가장 좀 평면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옆면을 많이 이용했고 최대한 망원을 사용해서 원근감을 축소시켜서 촬영했습니다. 자유주제는 어떻게 하려고? 저는 이제 최대한 망원을 이용해서 좀 원근감이 없는 그런 이미지를 찍었다 보니까 자유주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광각을 이용해서 거의 다 24mm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최대한 원근감을 강조시키면서 뭔가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컷과 자유주제를 분리를 또 얼마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면접 시간에 좀 물어봤었죠. 면접 때. 예,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촬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포에 떠는 질문. 자,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자, 선사진학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지. 자, 우리 웅기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진학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동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와 내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족한 친구들도 많이 끌어주고 내가 부족하면은 또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우 연락 와요? 자주? 아, 네, 자주 옵니다. 진짜 자주 와요? 네. 그 승우란 친구를 살렸어요. 여기 웅기짱이 공부 너무 안 했는데 끝까지 데리고 와서 참 그거 감명 깊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지 학생. 선사진학원은 집입니다. 집이에요? 네. 사실 입시 기간 동안 거의 학원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그만큼 사실 중간부터는 뭐 공부를 하러 온다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오게 됐다 보니까 그냥 집이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웠다고 느껴져서 저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집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소은아. 저는 선사진학원을 이제 스토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스토커요? 이제 학원뿐만 아니라 학원 친구들도 만약에 내가 하루 자습을 빠졌다. 그러면 이제 바로 내가 수업을 늦은 지 5분 만에 바로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누가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요. 이제 그 친구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만약에 내가 수업에 늦었다. 그러면 이제 철진 쌤의 통화 목록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런 철진 쌤의 열정이 있으셔서 제가 서울예대에 붙지 않았나. 아, 내가 스토커다. 붙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태해진 저를 다시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제가 전 열심히 했거든요. 인생에서 제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게 선사진의 스토커 짓이 아니었나. 막 전화 막 10통 넘게 박혀있던 그때였나요? 예전에? 네네. 상지승도 오시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간혹가다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전화하고 끊고 그래서 보면은 10통이 넘게 와 있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거기서 뭔가 느끼게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안 올 것 같긴 한데 그냥 내보냈습니다. 우리 승훈 학생. 저는 선사진학원은 베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꺼리낌 없이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있고 또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선사진학원을 베프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너무 따뜻한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자, 불안합니다. 이제 선사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도 굉장히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무섭네요. 선사진학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아, 실망이네요. 아, 이게 가족이랑 늘 사이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혼도 좀 나고 또 가끔 솔직히 조금은 화도 났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매일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서 전 선사진학원은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뭐가 화가 나냐? 제가 좀 많이 혼나서. 아, 그렇죠. 화가 날 수도 있죠. 왜냐면 과학에 과한 관심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는 뭐 그런 지점.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관여하려고 하는 좀 과한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매년마다 합격 인터뷰하면 이 말을 꼭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너무 과하다. 올해는 조금 낮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또 합격에 이렇게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현수 학생. 진짜 놀랍게도 앞에 제가 생각한 게 다 나와가지고요. 이제 빨리 급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선사진학원이 약간 루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입시 기간 때 실제로 저희 가족보다 선생님들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일단 씻고 학원부터 가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누군가에게 보면은 좀 너무 빡세지 않냐라는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거였었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 자리에 온 것처럼 입시가 끝난 다음에도 실제로 가족처럼 저희가 앞으로 사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시는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저의 인생의 루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버지? 아, 좋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스튜디오는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평생 AS가 가능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울예대를 가야 되는 것인가? 서울예대를 가면 원하는 사진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사진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욕심을 갖고 있는가, 그게 자기가 원하는 사진가가 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합격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도 교육하고 있고 내년에도 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사진학원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이 여기에 다 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2025학년도 서울예대 합격 라인업 같이 해봤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또 한번 시즌2죠.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좋은 사진가가 되는지 끝까지 한번 열심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합격 라인업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